제가 제일 첫 이 발제를 하러 나온 것은 보통 시간에 맞춰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최자로서 먼저 매를 맞고 뒤에 오신 분들은 더 좋은 강의를 들으시라고 제가 맨 처음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제문 6페이지부터 25분 안에 제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하지 않고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여정으로 본 21세기 한국 상황에서의 보냄받은 교회. 그 글을 쓰고 나서 저희들 이름을 미션 얼리라는 이름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 이번 그 컨퍼런스의 주제로 미션 얼리라고 그렇게 붙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이 안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집 선교적 교회에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쓴 것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논문식의 글쓰기도 참 유익하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그 에스노그래피식으로 약간 이렇게 이야기 내러티브 진술식으로 하는 질적 조사 방법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유익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미셔널과 관련된 제 경험을 쭉 이렇게 기술을 한 것입니다. 원래 필자에게 맡겨진 주제는 선교적 교회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분명히 논의의 구조상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적인 꼭지를 표현하기에는 더없이 적절해 보이는 주제입니다만 몇 가지 이유에서 제목을 비틀어 보았습니다. 개인적 여정으로 본 21세기 한국 상황에서의 보냄받은 교회. 이렇게 제목을 바꿔본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선교적 교회론, 미셔널 처치 혹은 미셔널 에클레시올로지의 가능한 번역, 보편적 선택하기 용이한 번역, 훌륭한 번역이지만 선교라는 말에 대한 선이해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그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번역했던 새로운 교회가 온다에서 저는 역자후기에서 이것을 보냄받은 교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보냄받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는 다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여러 이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LA의 김재영 박사님이라든지 오늘 오지 않은 김선일 박사님이라든지 이분들과 이 번역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 포스트 모던을 요즘 번역하지 않는 것처럼 미셔널도 번역하지 말고 쓰자. 대신에 한국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얼이라는 말을 넣어서 미션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담은이라는 뜻으로 미션 얼이라고 하자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이 글 이후에 진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교적 교회 논의는 레슬리 뉴빈과 데이빗 바시 등의 문제 제기에 반응한 서구권 선교학자들의 각성으로 시작된 것이 분명하지만 이 각성이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구미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론 논의에 한국적인 적용으로서의 실천적 교회의 모습을 모색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더 근원적으로 우리 한국 상황에 원래 있었던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발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두 번째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발견과 모색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만큼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셔널 처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 글에서 다 포괄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이 어떻게 이 운동과 만나게 되었고 개인의 여정 속에서 이 논의의 발전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기술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미셔널 논의를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21세기라는 시간적인 맥락과 한국 상황이라는 공간적 경계 속에서 이 논의가 어떤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천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 마스터 과정에서 미들턴이라는 인도 선교사 출신의 교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또 그분의 과목을 숙제하면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슬리 뉴비긴, 물론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분과 교제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다음 남아프리카 선교 신학자였던 고 데이빗 바시의 트랜스포밍 미션, 그리고 메노나이트 선교학자들의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적 교회 운동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목회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자마자 밴쿠버에서 처음 열린 미셔널 처치 컨설테이션에 우연하게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캐리의 목회학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열린 이 컨설테이션의 주관자는 루터 신학교의 교수 팻 키퍼드와 당시 밴쿠버 캐리 신학교에서 협동 교수고 지금은 풀러에서 미셔널 처치 그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알란 락스버그였습니다. 이 두 분은 가스펠 앤 아워 컬처 네트워크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선교적 교회 운동의 선봉에 서신 분들이었고 특히 알란 락스버그는 1998년에 레슬리 뉴비긴 데이빗 보시의 문제제기에 대해 서구권 북미 상황에서의 응답을 하였던 학자들이 썼던 데렐 거드와 함께 썼던 미셔널 처치의 한 부분을 쓰신 분이었습니다. 이 컨설테이션에 제가 참여하게 되므로 본격적으로 저 자신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침 그해 말에 미국 어바나 선교대회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어바나 선교대회는 학생 선교 동원으로 우리 한국의 선교 한국과 같은 운동을 촉발하였던 그런 선교대회인데요. 미국 IBF가 주관한 이 3년마다 열리는 선교대회는 특히 새천년이 열리는 2000년 정월 초하루를 걸치고 열렸기 때문에 저는 21세기 선교와 사역에 대한 통찰을 이 대회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대회에서 미국 IBF가 21세기의 사역자들이 주목해야 될 이슈로 두 가지 트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대학생과 젊은이들의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던 문화로의 변화를 반영한 이머징 컬처 트랙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막 관심이 되고 있었던 미셔널 처치 트랙이었습니다. 두 트랙 다 필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정황에 맞았고 이 두 이슈가 21세기 사역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어바나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여름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행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 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상황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선교적 정체성의 문제를 유념하였고 21세기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한국 IBF 사역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프로포절했습니다. 돌아와서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붕괴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활력이 둔화되는 조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감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숫자적인 증가는 2000년대 초반까지 저희 IBF 같은 경우는 유지되었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 구성원들의 인식과 실제적인 사역 속에서 캠퍼스와 젊은이들 문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둔화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회주의 붕괴 이전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대학생들이 사회 변화의 주도권을 가졌었고 특히 마르크스주의가 장악한 캠퍼스에서 그 흐름에 대한 대안적인 학생운동으로서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자기 정체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붕괴 이후 이제 그 카운터 파트너가 사라져버리자 그와 함께 학생운동으로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캠퍼스 선교단체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태생적 질문과 관련되었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는 애시당초 지역교회가 그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과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상황과 영역들의 선교적인 팔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그 기본적인 정체성과 역할을 방기하거나 망각하게 되었을 때 선교단체는 존재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 없이 늘 하던 일과 프로그램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고 지금까지 문화적인 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21세기 포스트 모던이라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활력을 잃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캠퍼스 선교단체들로부터 동원의 활력을 얻으며 시작한 선교 한국을 비롯한 해외 선교단체들의 동원 사역에도 심각한 고민거리가 던져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거리를 바탕에 두고 시작된 저의 안식년 3년 내내 21세기 포스트 모던 상황 속에서 캠퍼스 선교단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사역하는가에 맞춰졌고 다행히 고 스탠리 그랜츠 교수나 케빈 베누저 같은 교수들의 만남, 캐나다 밴쿠버의 리전트 칼리지의 학문적인 문화, 포스트 모던이 위기라는 기보다는 기회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고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신이 위치하는 곳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복음과 문화를 연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선교적 교회 운동에 노출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두 가지 배움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한국기독학생회는 2006년에 50주년을 앞두고 약 3년 전부터 기독경영연구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 외부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이런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그동안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50년의 사역을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업에 저 역시 참여하게 되었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IBF는 졸업생 사역에 있어서 선교적 방향을 위해 일상생활사역연구소를 출범시켰고, 캠퍼스 사역에서는 캠퍼스 선교단체로서 캠퍼스에 보냄받았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IBF 출신 졸업생들을 위한 사역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우선 사역 대상자인 졸업생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교회의 선교적인 팔로서 제가 소속한 단체가 한국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졸업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이들이 보내시 받은 것이 매우 일상적인 삶이라는 점과 한국교회가 이런 일상생활의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신앙적 대답을 주지 못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보내심을 받은 삶의 현장이 바로 일터와 삼터라는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자리가 바로 일상생활의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사역연구소를 발족하고 이 연구소를 통해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을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보냄받은 교회로서 체질을 바꾸려면 성도들을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내보내고 그 일상생활을 예배로 이해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전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습니다. 그중에 선교적 교회론, 미셔널 교회론을 직접적으로 캠퍼스 소그룹 운동에 적용했습니다. 일명 MSG라는 미셔널 스몰 그룹이라는 개념을 캠퍼스 간사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고, 그걸 실제로 변화하는 캠퍼스 상황 속에서 실험하였습니다. 기존의 양육 중심의 소그룹을 지향하고 보냄받은 멤버들의 학과나 캠퍼스 친구들 중 미신자들과 공동체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소통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원래 캠퍼스 선교단체가 해야 할 선교적 과업을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에픽이라고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을 선호하는 포스트 모던 세대들에게 이 MSG는 선교적인 접근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노력이 IBF 안에서만 유통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캠퍼스 선교단체들에게도 공유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2006년 11월 학원복음화 협의회 초청을 받아서 캠퍼스 사역 컨퍼런스에서 전환기 캠퍼스 사역, 선교적 공동체로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선교적 교회론과 캠퍼스 사역의 적용에 대한 강의를 180여 명의 청년 사역자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개척, 그간에 2005년과 2006년에 걸쳐서 서울신대 오늘 우리 제 뒤에 발제하시는 최영근 교수님께서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글들을 목회와 신학에 기고하셨습니다. 저는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쪽 변방인 부산에 있으면서 거의 혼자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갈증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자인 동시에 지역교회 목회자로 지내면서 그나마 캠퍼스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에 향한 도전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교회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소속한 저의 지역교회 공동체를 자극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심한 좌절감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러는 중 마이클 프로스터 알라너시가 2004년에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쓴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이제 제가 2009년에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IBP에서 나온 책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2005년 5월 1일 부산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에 2개, 부산 근교인 덕계라는 곳에 한 개의 공동체가 매주일 독자적으로 모이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모델이 제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공동체는 개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선교적 교회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로 빌리지 않고 가정이나 빈 공간에서 모이기 때문에 때로 공동체적으로 보냄받은 주변 지역이나 문화의 상황에 참여를 가끔 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주된 선교적 참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공동체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보냄받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을 격려하고 지탱하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희망은 주일의 삶이 평일의 삶을 향하도록 정신과 구조를 지향하는 이런 공동체가 이 지역의 수십 개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작지만 작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척교회라 부르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개척하는 교회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숫자적으로 불리는데 목적 두기보다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을 장기적인 그림으로 생각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미셔널 대화그룹,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인터넷 등을 잘 찾고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신간 도서들을 구해서 읽고 그것을 단체와 교회를 통해서 구현해 보려고 하는 중에 2008년 어간에 어떤 모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플로에서 선교적 교회를 가르치시는 알란 락스버그 교수의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던 한인 1.5세 정모세 목사가 수용로 교회에 목회 수업을 하면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여기에 한국 크리스찬 투데이의 인맥과 정모세 목사 동학하던 칼빈 칼리지 동문들, 그리고 크림의 문상철 원장,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재영, 조성동 교수님을 비롯한 관심자들이 모여서 주로 알란 락스버그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를 공부하고 한국적 상황 속에서 적용을 공부하던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이 특히 부산에서 모일 때마다 여기서 많이 모였는데요. 참석하여 유익을 누렸습니다. 이 모임은 지속적으로 선교적 교회론을 연구하고 서로 자극하여 특히 알란 락스버그를 2009년에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 교회에 본격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잘 모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듣게 되는 특별히 대형교회 사역자들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은 풀러 신학교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그룹이 가져다 준 영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임을 통해 필자 개인이 얻게 되었던 중요한 한 가지 소극적 통찰은, 부정적 통찰은 외국의 논의를 가져와 우리의 문화의 옷을 입히는 형태로 선교적 교회가 연구되고 적용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을 이미 갖고 행했던 한국교회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우리 세대, 우리 문화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교회 2.0 컨퍼런스였습니다.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통해 일반 성도들이 보냄받은 일터와 살림터인 가정에서 주대심을 인정하여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구비하는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이며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 선교적 교회를 알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사례나 혹은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모르고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성경적 교회상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나누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저희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마침 테드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자극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작된 것이 2010년 11월 22일 홍대 상상마당에서 열렸던 제1회 교회 2.0 컨퍼런스였습니다. 큰 주제를 21세기 교회 개척의 길을 묻다라고 정하고 8개 교회의 이야기와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들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TED 방식으로 18분에 맞춰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반향이 대단했고 무엇보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역자들 중 기존의 교회개혁 실천연대 그룹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2011년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만들고 현재 활발하게 다양한 모습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성향의 교회개혁의 아젠다와 선교적 교회론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필자 개인적으로는 보다 포지티브한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하여 이 운동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에 속한 상당수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 귀감이 될 만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그룹은 주목할 만한 그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2부의 한 교회가 그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원래 교회 2.0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당시 소위 이머징 처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외국에서 최신의 사조를 수입하여 무비판적으로 뭔가를 이식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던 터라 혹시 미셔널 처치를 이야기하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컨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언어를 개발하려고 애를 썼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웹 2.0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공개, 참여, 소통, 공유의 정신을 원용하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21세기 문화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를 잘 표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침내 교회 2.0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2.0 컨퍼런스는 2011년 작년 12월 5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백성이라는 한백성 신학에 기초하여 폴 스티븐스 교수의 열고 닫는 강의와 함께 소위 평신도들이 시도한 개척의 사례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2.0 컨퍼런스는 앞으로도 계속 21세기 한국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개발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게 연결된 것이 미셔널 컨퍼런스로 연결되었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그룹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회 2.0은 거기서 하시라 하고 우리는 이제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이름을 이제 드디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 2010년 10월 남아공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 로잔 언약을 입안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 하나님의 선교, 최근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영문책과 거의 동시에 한국 기독 학생의 출판부를 통해 한국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연은 향후 선교적 교회 논의와 실천에 엄청난 에너지와 파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은 후와 이 책을 읽기 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거의 선교신학자와 간혹 조직신학자들의 것이었다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책을 통해 선교적 교회가 성경신학적으로 얼마나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성경을 읽는 해석학적 눈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제시하고 있고, 이런 성경신학적 자산이 향후 선교적 교회, 미셔널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레슬리 뉴비긴의 책들과 데이빗 버시의 변화하고 있는 선교와 함께 이제 미셔널 교회론의 필독서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도 미셔널 처치와 같은 선교적 교회론의 기본적 도서, 기타 중요한 선교적 교회론 관련 도서들이 한국에서 그리 많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이 어떤 구체적인 모델 제시보다 정신과 원리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런 이론적인 책들이 출간될 때 정말 많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를 가져다 줄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또 더 좋은 것은 국내 저자들에 의해서 그런 책들이 쓰여질 때 미셔널 교회론이 구체적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셔널 제 개인적인 여정을 통해 얻는 통찰들입니다. 이렇게 기본 도서에 출간하는 선교적 교회가 어떤 결과물로 제시될 때 자칫 현대 한국 교회가 빠지고 있는 오류인 벤치마킹 전략이 가져다 줄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 자체가 복음과 문화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한 가지 모델이나 한 가지 결과물을 전적으로 다른 상황이나 문화에 이식하는 방식으로는 미셔널 교회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는 말이지만 미셔널 교회로는 정신과 태도의 문제이지 모델과 프로그램과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셔널 교회론에 관한 관심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아젠다에 복속하게 되면 그동안 교회가 반복하여 경험해왔던 또 하나의 교회 성장 전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이지만 너무 교회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클 프로스트 알란 허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생각은 기독론에서 교회론이 나오고 교회론에서 선교론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미셔널 교회론은 기독론에서 선교론이 나와야 하고 선교론에서 교회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와 사명과 방향성은 보냄받은 세상에 대한 이해와 문화에 대한 이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든 교회든 자기 공동체에 대한 관심에 주로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공동체를 문화와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조와 방식은 거기에 고정시켜 놓고 세상과 문화를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셔널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미셔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처치에 강조를 두기보다 미셔널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교회개척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 모양으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체, 교회의 성장과 문제 타개를 위해서 선교라는 항목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여야 한다는 미셔널 교회의 정신과는 아주 다른 것이거나 아니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셔널 교회가 되려면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과거에 가졌던 크리스텐덤 사고를 탈피해야 됩니다. 대신에 현재 교회가 처한 현실은 마치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은 리미널 스테이지, 전환기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의식의 전환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리더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필하고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질문에 확실한 대답 줄 수 있다는 태도와 남에게 듣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열려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심지어 미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르는 겸손한 종으로서의 지도력,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지도력을 변화시킬 줄 아는 상황적 지도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은 자신의 아젠다를 성취하기에 밀어붙이는 지도력 행사에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미셔널 교회도 그런 아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지도자 한 사람의 백보 전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씩이라도 모두 함께 보냄받은 현장에서 삶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우리는 미셔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신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학습 공동체가 필요하고 액션 리플렉션 방식의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theological reflection을 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사역 연구에 있어서 ETT라고 Experiencing the Trinity라는 모임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현재 21세기 초의 한국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는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내용의 보강도 필요하고 미셔널한 리더십을 배양하기 훈련 방식과 과정들도 여러 모양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개척된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교회가 심긴 토양에 대한 다양한 시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저런 방향에서 여러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나 작은 교회 운동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 기존의 교회, 중대형 교회에서 미셔널 교회에 대한 시도들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미셔널 교회에 걸맞는 정신과 태도, 올바른 신학적인 기반, 보냄받은 리더십 배양과 실천들이 전제된다면 미셔널 교회 운동은 한국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과 성령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성령으로 구비시켜 세상으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내심 자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21세기 한국 상황 속에서 미셔널 교회 운동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